이번에는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여기 그림과 같이 잠깐만요. 펜을 꺼내고, 자, 여기 그림과 같이 두 도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 이 두 도체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연결을 해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연결을 해요. 이게 플러스 극이고 이게 마이너스 극이죠. 여기가. 잠깐만, 그림을 다시 이런 식으로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자고. 지우고 이쪽을 플러스, 이쪽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도선으로 이렇게 이쪽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은 도선으로 여기 파란 물체에 연결을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하들이, 플러스 전하는 여기 빨간 물체, 그 다음에 이 둘 다 도체예요. 빨간 도체,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전하는 파란 도체에 이렇게 몰리게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쌓이게 되냐면은 이곳과 여기 요 도체 표면이든지 이제 도체 내부든지 요 두 곳의 전위차가 0이 될 때까지. 전위차가 0이 되면 전기장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전하가 이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하들이 충분히 모일 때까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하고 같은 숫자만큼 이게 쌓이게 돼요. 자, 이때 도체의 모양과 그 다음에 두 도체의 거리에 따라서 같은 배터리를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Q 값이 저장되는, 그러니까 전하의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많은 전하, 같은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많은 전하를 이렇게 축적하는 축전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전기 용량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델타 V, 이게 배터리 1.5V의 경우에는 1.5V 배터리의 경우에는 1.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 분의 어느 한쪽에 저장된 전하량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전기 용량 C. 이 C는 대문자,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 전기 용량의 정의다. 그 다음에 단위는 여기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그 다음에 밑에 전위차의 단위는 볼트죠. 그래서 단위는 쿨롱/포 볼트가 되겠어요. 쿨롱/포 볼트를 이제 한 글자로 줄여서 F라고 쓰기도 해요. F는 이제 F라고 쓰고 읽을 때는 페러드라고 읽어요. 페러드. 굳이 이제 우리말로 쓰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페러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이제 피읍 대신에 이제 F라고 썼는데 페러드
그러니까 F 발음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 페러드는 마이클 페러데이, 물리학자 마이클 페러데이의 last name을 따서 만든 단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축전기 두 도체판, 여기 판이라고 그랬는데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이제 기초적인 그 축전기의 생김새가 이 판 두 개에다가 이 판 두 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넓은 판. 자, 두 도체판 사이의 전이차가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와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여기 배터리의 플러스 부분하고 빨간 도체와 전이가 같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과 여기 파란 도체의 전이가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이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하고 빨간 도체하고 파란 도체의 전이차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전이차가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 된다. 자, 고립된 대전구의 전기 용량을 봅시다. 아까처럼 평행판이 두 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임의의 모양의 도체가 빨간 도체, 파란 도체, 이런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겠지만 좀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무한히 큰 구와 그다음에 반지름이 R인 구, 그 사이의 그 두 개의 도체를 이제 축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공식대로 그 전기 용량을 구해 봅시다. 전기 용량 C를 구해보면 델타 V분의 Q죠. 이 Q는 이제 소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소스. 그래서 이 소스가 있는 점에서 거리, 이제 대문자 R 떨어진 곳에 이렇게 도체구가 하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무한히 먼 곳에 또 도체구가 또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무한대를 기준으로 해서 도체 표면의 전기장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가 아니고 전위의 크기는 무한대를 원점으로 했을 때, 즉 무한대의 전위를 0이라고 했을 때 도체 표면에서의 전위의 크기는 KER분의 Q죠. 그죠? KER분의 Q. 이렇게 KER분의 Q. 그죠? 다시 쓰면 이제 KER분의 Q 이렇게 되겠죠? V가 무한대를 0으로 잡았을 때, 원점으로 잡았을 때. 자, 그래서 델타 V가 KER분의 Q죠. 그죠? KER분의 Q. 그럼 이제 두 도체 사이의 전위차인데 무한대가 0이니까 여기를 0으로 했을 때 0이고, 이제 여기 표면이 이거니까 전위차나 전이나 똑같죠. 자, 그래서 델타 V는 KER분의 Q가 되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Q와 분모에 있는 Q가 이렇게 지워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되겠죠.
즉 이건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전기 용량은 반지름에만 의존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립된 대전구의 전기 용량은 반지름에만 의존하고 전하량이나 전위차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소스가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지워지기 때문에 전기 용량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죠. 아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를 뭐 1.5V로 연결하든 뭐 12V짜리를 연결하든 C 값에는 변화가 없다. 전기 용량에는 변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축정을 봅시다. 도체판 내부의 영역의 전기장은, 도체판 내부의 영역이라는 것은 판과 판 사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증명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요 판과 여기 판 두 개가 있죠. 이 판과 판 사이의 거리가 이 판의 넓이에 비해서 판의 넓이에 비해서 길이하고 넓이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그냥 한 변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판의 변의 길이에 비해서 요 판과 판 사이의 거리 D가 아주 작을 경우 그 도체판 내부의 전기장은 일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도체 표면 바로 위에 도체 표면의 전기장의 크기나 도체 표면 바로 위에 전기장의 크기나 같죠. 그죠? 그 크기가 바로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였어요. 그죠?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앞절에서 우리가 계산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제 옆모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옆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 도체 판 두께도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도체판 요 바로 여기 표면에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면 시그마예요. 그 다음에 판 내부의 전기장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으므로 여기서 여기 도체 판 표면에서 엡실론 분의 시그마면 여기 어디든지 어느 한 점의 전기장을 구해도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 내부 영역의 전기장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표면 전하 밀도 있죠. 표면 전하 밀도는 바로 전체 전하분의 한 판에 저장된 전하에다가 넓이를 나눈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그마는 Q 나누기 A이고,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Q 나누기 A를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전기장이 일정할 경우 델타 V 전위차는 ED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ED 이게 전기장이 일정하지가 않으면 물론 적분을 해야 되죠. 이렇게 적분을 해야 되지만 일정할 경우 그냥 간단하게 ED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델타 V는 ED가 되고 D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 사이의 거리 ED가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판 사이의 거리가 D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위차를 구하는데 그냥 직선 경로를 따라서 가요. 직선 경로를 따라서 가는데 이 내부 판과 판 사이의 전기장은 E로 일정해요. 그러면은 적분을 할 때 EDS 하면 이제 E가 일정하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EDS가 되고 DS를 다 더하면 뭐예요? DS 이걸 다 더하면 D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ED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V는 ED, 델타 V는 ED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한쪽 판에 저장된 이제 전하량이 대문자 Q라면 델타 V는 ED와 같으므로 ED분의 Q가 되겠죠. 그죠? ED분의 Q.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봅시다. 델타 V는 ED가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증명해 보였죠. 그 다음에 E는 요 첫 번째 줄에서 계산했듯이 엡실론 제로 A분의 Q예요. 그래서 E를 엡실론 제로분의 A, 엡실론 제로 A분의 Q 이걸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D는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Q는 델타 V분의, C는, 전기용량 C는 델타 V분의 Q라 그랬으니까, 델타 V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똑같은 거 지워주면, 이렇게 돼서, 전기용량은 뭐냐? 이게 분모의 분모니까 이게 위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엡실론 제로 A. 그 다음에 분자에는 여기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델타 V는 엡실론 제로 A분의 QD가 맞죠. 그죠? 이거에 의하면. 그런데 분자는 그냥 Q인데 D가 괜히 붙어 있어요. D는 애초에 없어요. 그러면은 Q만 지워지고 D는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다시 지웁시다. 이거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없애요. D를 어떻게 없애나? 파란색으로 없애버립시다. 없어요. 자, 그래서 Q만 지워지니까 이게 분모죠. 엡실론 제로분의 A 분의 D가 분모니까 거꾸로 써야겠죠. 그래서 엡실론 제로 A가 위로 올라가고 분모에는 D가 된다. 그래서 전기 용량은 배터리 크기 뭐 등등 아무 상관도 없이 물리적인 그런 크기와 거리 이런 거에만 의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면적에 비례하고 판 사이 간격에 반비례한다. 전기 용량은. 그러니까 간격이 크면 클수록 전기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지고. 근데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등등을 만들 때는 이 면적은 이거 뭐 무한히 크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조절 가능한 거는 바로 D예요. 그래서 D를 한없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이 해서 전기 용량을 늘린다. 즉 배터리의 용량을 늘린다. 그런 얘기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평행판 측정기의 특징은 이 판의 면적이 요 거리에 두 판의 거리에 비해서 아주 크다 그랬죠. 하지만 아주 클 경우에 그 판과 판 사이에 전기장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무한히 커야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크게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통의 실제 평행판 축전기는 가운데 부분에는 전기장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전기장의 방향이 벌써 달라지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달라지죠. 그죠? 이거를 가장자리 효과라 그래요. 가장자리 효과.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관심이 있으면 이제 더 읽어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질문해요. 자, 전기 용량. 이제 이번에는 이제 원통 모양으로 생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계산해 봅시다. 자, 이 보기 예를 보면은 Q가 주어져 있죠. 그죠? Q가. 또는 근데 사실 전기 용량은 그 대전되는 전하의 크기와 그 다음에 전위차 이런 거에는 무관하다 그랬죠. 그죠? 오직 그 생긴 거에만 물리적 생긴 거에만 이제 의존한다 그랬기 때문에 Q가 뭔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계산을 위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을 구하는 순서를 봅시다. 전기 용량의 공식이 델타 V분의 Q죠. 그렇죠? 그래서 두 물체에 축적된 그 전하량이 이제 Q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두 물체가 뭐냐? 이 원통 껍질과 바깥쪽에 있는 원통 껍질과 내부에 있는 그 껍질 안쪽에 있는 실린더라고 그러죠. 원통이에요. 원통인데 이게 아주 길다고 가정합시다. 길어서 평행판 축전기처럼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방향에 따라서 일정하다고 가정해요. 방향에 따라서 일정하다기보다는 여기서의 전기장의 크기와 여기서의 전기장의 크기가 같다고 가정합시다. 방향도 같고. 하지만 요 실린더 가운데 요 빨간 원통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기장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델타 V를 구해야 되는데 델타 V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 델타 V를 구하려면은 전기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전기장을 구합시다.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냐?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가우스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우스 면을 설정해야 되죠. 이 내부에 여기 바깥 도체와 안쪽 도체 사이에 가우스 면을 설정을 해요. 이렇게 요거 이게 가우스 면이에요. 가우스 면. 이게 이제 길겠죠, 그죠? 원통 모양이겠죠, 길게.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 실린더 표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죠. 가우스면 어느 곳이나
거리가 똑같아요. 그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그죠?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똑같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E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E의 크기가 똑같다. 그 다음에 그 가우스 면의 방향과 그 다음에 전기장의 방향이 일치하죠. 그죠? 일치하죠. 왜냐면 이제 안쪽을 Q, 그 다음에 바깥쪽을 마이너스 Q 인 상태를 가정을 하였는데, Q를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전기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죠. 즉, 가우스 면의 방향과 똑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0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EDA 코사인 0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EDA가 되는 거예요. EDA. 자, 그래서 가우스면의 모든 점에서 전기장이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가우스면과 수직이니까 E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안쪽에는 DA만 남아요. 그러니까 조각을 조각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조각의 면적만 적분하면 된다. 조각의 그 면적을 다 더하면 이 가우스변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가우스변의 면적은 요 가우스변 요 원둘레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길이는 이제 L이에요. 여기 L로 주어졌어요. 길이가 L. 잘 안 보이는데 L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L이다. 길이가.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가우스변까지의 거리는 R로 주어졌어요. R. 그래서 요 가우스변의 원둘레는 2파이 R이 되고, 그 원둘레에다가 그 가우스 원통의 길이 L을 곱하면 그 면적이 되겠죠. 2파이 RL이 되겠어요. 그래서 2파이 RL 곱하기 E가 바로 전기선속이다. 이거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엡실론 제로분의 Q죠. 그죠? 엡실론 제로분의 Q. 그러면 요 방정식에서 E는 Q 나누기 2파이 RL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L분의 Q. Q를 전체 전하를 L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전체 전하를 L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하나의 밀도인데 이 램다라는 거는 선전화 밀도예요. 근데 이게 선이 아니잖아. 선이 아닌데 마치 선전화 밀도만큼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전화 밀도에다가 요 원통의 길이를 곱하면은 그 길이에 해당하는 원통의 대전된 전하량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닌 것 같지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램다라고 이름을 지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L분의 Q, 요 L분의 Q를 램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램다가 되겠죠. 그죠?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램다. 양변엔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해요. 위아래에다 2를 곱하면은 부모 분자에 2를 곱하면 밑에는 4파이 엡실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481 엡실론 제로분의 1이 K2니까 이거는 K2R분의 2 램다 이렇게 돼요. K2R분의 2 램다. 그래서 2K2R분의 램다. 이게 전기장이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기장 요 결과를 여기다 대입하고 델타 V, 이게 델타 V죠. 델타 V. 그러니까 A에서 요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위차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도체 사이의 전위차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DS도 가장 간단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전기장의 방향과 그다음에 DS의 경로와 방향이 같죠. 그래서 이 DS만 남아요. 왜냐면 코사인 0도는 1이기 때문에 DS만 남아요. 그래서 E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 R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EKE 램다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EKE 램다는 밖으로 나가고 이 원래 있던 마이너스와 합쳐져서 마이너스 2KE 램다가 남고 그다음에 R분의 DR. DS는 이제 DR로 바꿔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레디얼 방향이에요. 레디얼 방향. 그리고 반지름 방향이기도 하죠. 반지름 방향. 그래서 반지름 방향을 DS를 DR로 바꿉시다. 그럼 R분의 DR만 남았어요. 그래서 R분의 1을 R로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로그 R분의 1, 로그 R이 돼요. 로그 R이 되는데 위아래 적분 위아래 이걸 뭐라 그러지? 적분 이걸 뭐라 그러더라? 적분 처음 값과 마지막 값. 그러니까 적분하는데 처음 값과 마지막 값을 뭐라 그러지? 그렇죠. 적분 범위. 적분 범위를 대입을 하면 이제 로그 A분의 B가 나온다. 자, 그래서 전위차를 이제 좀 힘들게 구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여기 델타 V에다 대입을 하는데 여기 그러니까 L분의 Q를 램다로 바꿔서 쓰긴 했어요. 뭐 이게 혹시 나중에 더 편리할까 해서.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L분의 Q로 놔두는 것이 더 계산하기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분자에 있는 Q하고 지워지라고. 만약에 램다로 쓰면은 그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눈에 확 보이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L분의 Q로 이렇게 L분의 Q로 원상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EKE 램다가 아니고 EKE L분의 Q로. 그래서 이제 분모 분자 Q를 지우면은 이제 이 분모에 있는 L이 분자로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L이에요. L.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전기 용량이 답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생긴 도체 원통을 그 도체 껍질로 감싸고 있는 요런 요게 이제 뭐랑 똑같은 생겼냐면은 동축 케이블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동축 케이블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TV에는 아예 달려 있지도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안테나 선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파트 꼭대기에 옥상에 이제 안테나가 있어서 그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그 공중파라고 그러죠. 공중파 신호를 잡아서 안테나가 그 신호를 잡아서 집집마다 이렇게 뿌려졌어요. 이제 유선으로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때 동축 케이블을 썼어요. 동축 케이블. TV에다가 동축 케이블을 직접 연결했어요. 근데 요즘 TV는 아예 없을 걸 그게. 그래서
동축 케이블의 단위 길이당 전기 용량은 이게 전기 용량에 이제 L을 나누면 되겠죠. L을 나누면은 이렇게 된다. 자, 이번에는 축전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축전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전체 전기 용량 계산해 봅시다.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축전기가 두 개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두 개의 축전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큰 축전기가 반으로 나누어진 것과 같은 그런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 축전기 용량은 각각의 축전기 용량을 더한 것과 같아요. 즉 C 토탈 또는 이제 C 이퀴벌런스라고 그래요. 이거 C EQ는 뭐냐면 이제 R EQ랑 똑같은 거예요. 등가 용량이라고 그래요. 이거 등가 용량. 이게 이제 토탈하고 같다. 보면 돼요. 토탈하고 같다. 왜 등가인지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다 도선으로 연결돼 있죠? 그죠? 이 축전기 왼쪽 판때기는 다 도선으로 연결돼 있고,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전이나,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의 전이차,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도 다 똑같아요. 오른쪽도 다 전이가 똑같으니까,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가 이제 델타 V다. 그러면은, 배터리 양단의 전이차는 1번 축전기의 그러니까 양쪽 판의 전이차하고 2번 축전기의 양쪽 판의 전이차, 이게 다 같다는 얘기예요. 즉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배터리 1번 축전기, 2번 축전기, 이게 다 같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총 전기 용량은 각각의 축전기에 대전된 전기 용량을 합한 것과 같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 전기 용량은 Q1 플러스 Q2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축전기를 샀어요. 이렇게 생긴. 문방구에서 이제. 여러분들 문방구라 그러면 잘 모르니까 가게에서 요런 축전기를 샀어요. 근데 요 축전기를 뜯어보니까 안에 축전기가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서 뜯어보기 전에는 어쨌든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뜯어보기 전에 그 한 개짜리처럼 생긴 그 축전기의 그 전기 용량을 바로 등가 전기 용량이라고 해요. 등가 전기 용량. 영어로는 CEQ 이렇게 써요. EQ가 이제 등가란 뜻이에요. equivalence 등가. 형용사로 쓰이면 equivalent라고 읽고. 자, 그래서 등가 전기 용량이다. 그래서 Q는 C 델타 V. 이게 뭐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바로 정이죠. 전기 용량은 델타 V분의 Q. 이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변에 델타 V를 곱하면 Q는 C 델타 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 C는 델타 V분의 Q 이렇게 외우면은 이거 헛갈리잖아. 아, C는 Q분의 델타 V였나? 아니면 델타 V분의 Q였나? 이렇게 헛갈릴 때가 있겠죠. 시험 볼 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외우냐면 Q는 CV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Q는 CV. Q는 그냥 두 개 다 곱한 거다. 그러면 헷갈리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토탈 전하량은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 충전된 이쪽과 이제 이쪽 각각의 충전된 전기 용량은 바로 CEQ 등가 전기 용량 곱하기 델타 V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죠, 그죠? 이게 이제 토탈 전기 용량이니까 아니 토탈 전하량이니까. 자, 그래서 CEQ 델타 V는 그다음에 또 요 는이 요까지. 그래서 Q1은 뭐예요? C 델타 V인데 C1 델타 V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C2 델타 V2. 요 뒤에 거 C2 델타 V2. 근데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듯이 델타 V1하고 델타 V2, 델타 V 이 병렬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워져요. 이것도 지워지고. 즉 병렬 연결에서는 등가 전기 용량 또는 토탈 전기 용량은 그냥 다 더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2개가 됐건 3개가 됐든 4개가 됐건 5개가 됐든 뭐 10개가 됐든 그냥 주르륵 더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그 저항 병렬 연결과는 좀 다르죠. 저항에는 직렬 연결일 경우에 그냥 더했는데 축전기 경우에는 반대다. 자, 그다음에 직렬 연결을 봅시다. 직렬 연결일 때는 양쪽에 이쪽에서 여기 배터리의 플러스 Q에 의해서 가장 왼쪽에 이 둘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판때기에 대전되는 전기 전하량하고 요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대전되는 전기 용량 이 크기가 똑같겠죠, 그렇죠? 크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하고 마지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축전기니까 양쪽 판에 똑같은 크기의 전하량이 대전되겠죠, 그렇죠? 부호는 반대지만. 그래서 이게 다 똑같아요, 크기가. 그래서 QQQQ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더 확실하게 해서 가운데는 이게 원래 원래는 이게 뉴트럴이었어요. 중성이었죠, 그죠? 중성. 그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전된 전하와 이쪽에 대전된 전하를 더하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실을 더욱더 이제 강하게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Q1, Q2, 그다음에 전체 Q 다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Q가 다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각 판에 대전된 전하량은 같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괜히 헷갈리니까 이거 없애버립시다. 이거 헷갈려. 꼭 전체 같아. 전체는 Q1 플러스 Q2인데 그러면 그게 2Q가 되지 Q가 되진 않죠. 자, 그리고 직렬로 연결된 그런 전기적 소자라 그러나 부품 등등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배터리 양단의 전위차가 델타 V면
여기가 전위가 제일 높죠. 그죠? 이 전위가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소자 하나씩 뛰어넘을 때마다 전위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이제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 V 배터리의 이제 양단의 전위차예요. 델타 V 토탈은 델타 V1. 여기서 여기 갈 때 그러니까 요 양쪽의 전위차와 그다음 두 번째 축전기 이 전위차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델타 V는 C분의 Q, Q는 C 델타 V니까 델타 V는 C분의 Q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델타 V는 C분의 Q. 여기서 이제 C는 토탈이 되겠죠. 또는 등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게에서 이런 축전기를 샀어요. 이런 축전기 사서 뜯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축전기가 있어서 샀더니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두 개가 들어있더라.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축전기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CEQ죠. 그죠? CEQ. 그래서 델타 V 토탈은 CEQ분의 Q고 그 다음에 델타 V1은 C1분의 Q 그 다음에 델타 V2는 C2분의 Q. 여기서 Q는 이제 이게 얘도 Q고 얘도 Q. 이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토탈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다 지워질 거지만 이렇게. 자,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 이런 관계식. 아주 중요하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이거와 이거 두 개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예제 20.8은 우리가 증명한 축전기의 병렬 연결과 직렬 연결의 등가 전기용량 있죠? 등가 전기용량. 그 두 개를 다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어진 회로를 보면은 축전기가 병렬 또는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직렬과 병렬이 이렇게 섞여 있죠.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병렬을 먼저 계산해요. 병렬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위에가 1이고 밑에가 3이면 이게 병렬 연결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4가 돼요. 그죠? 4. 그래서 이 위에는 4와 4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리면은 위에 4, 4가 되죠. 그죠? 4, 4. 그 다음에 밑에는 2 더하기 6 하면 8이니까 8, 8이 되겠죠. 밑에는. 그죠? 그래서 8, 8이 된다. 그러면은 4와 4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CEQ를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 가지 팁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만 이제 써먹을 수 있는 팁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축전기가 직렬 연결되어 있을 때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팁이에요. 는 곱하기 C1, C2 이거 서로 곱해요.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예요. 더하기. 자, 그래서 위에 적용을 해봅시다. 4하고 4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죠. 16. 밑에는 8이
8과 8이니까 8 더하기 8 하면 16이죠. 이게 뭐야? 1이죠. 그죠? 뭘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4, 4, 16 위에가 그죠? 밑에는 8하고 더하면 8이 16. 그럼 16분의 16이면 잘못했다. 왜냐면 이 위아래를 위에만 적용해야 되는데 위에 적용하고 밑에 적용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위아래를 다 써먹었어. 다시. 자, C1은 4고 C2도 4예요. 그러니까 4, 4, 16이죠. 그 다음에 밑에는 분모는 4 더하기 4가 돼야 돼요. 이렇게 8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2 하나에 이제 하나가 단위도 이상하잖아. 단위가 지금 마이크로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마이크로. 이것도 잘못됐어요. 이것도 마이크로. 그래서 2 마이크로 페러드다.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해요. 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 시험 볼 때 이제 답을 적을 때는 마이크로라고 이렇게 문자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숫자로 적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위에는 2 마이크로 페러드고 밑에는 그러니까 8과 8인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니까 64, 88에 64 나누기 8이 16 두 개니까 더하기죠. 8 더하기 8이니까 16 이러면 4죠. 그죠? 그래서 위에는 4 마이크로 페러드다. 다시 병렬이 되었어요. 다시 병렬이 되었으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6 마이크로 페러드. 이게 답이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 자, 충전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 자, 배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잠시만요. 이걸 확대하면 글자가 보이려나? 흐리흐리하긴 하지만 보이긴 보이죠? 자, 배터리가 하는 일은 일단 여기를 이제 1번으로 해서 봅시다. 1번. 그다음에 이제 이쪽을 2번으로. 이게 1번부터 봐요. 배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배터리는 전자를 왼쪽 판으로부터 오른쪽 판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마치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흐르도록 하듯이. 그래서 전자를 빼내서 오른쪽으로 가져가니까. 근데 이 화살표는 이제 전류의 방향이에요. 화살표 전류의 방향. 전류는 이제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플러스를 오른쪽 판에서 떼서 왼쪽 판으로 옮겼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죠. 전자가 움직이지. 자, 그래서 전자의 방향은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합시다. 전자를 빼서 배터리가 이제 힘을 써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판으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배달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판에
이미 와 있는 전자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갈 때, 오른쪽 판으로 들어갈 때 힘이 하나도 들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점점점 이제 마이너스가 쌓이면서 새로운 전자가 들어가려고 할 때 어때요? 밀어내겠죠. 그죠? 점점점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정성적으로 분석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축전기를 충전할 때 외부 기전력은 이제 배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축전기를 충전할 때 배터리가 축전지에 일을 한다. 배터리의 화학적 에너지가 감소해요. 일을 하면서. 감소된 만큼 축전기의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 그거 볼 수 있어요. 자, 충전시키는 동안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이제 왼쪽 판에서 오른쪽 판으로 막 옮기는 순간, 처음에는 0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쌓였는데 그 쌓인 양을 Q라고 가정합시다. 전하랑 Q, 소문자 Q. 전하랑 Q만큼 옮겼다고 가정하자. 바로 그 순간 양쪽 판의 전이차는 전이차 델타 V는 C분의 Q이므로, 이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Q는 C 델타 V라 그랬죠. 그죠? Q는 CV. 그래서 델타 V는 양변에 C를 나눠주면 C분의 Q. 이거 맞죠? 그죠? 이거 맞죠? 자, 그래서 양쪽 판에, 즉 축전기 양쪽 판의 전이차는 C분의 Q이므로 만약에 여기서 델타 Q만큼 아주 조금의 전하만큼 이동을 시킬 때 저장되는 에너지는 얼마가 되냐? 그러니까 양쪽 판의 전이차가 C분의 Q일 때, 그러니까 이쪽이 높은 전이고 이쪽이 낮은 전이죠. 플러스가 항상 높은 전이고 마이너스가 낮은 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전화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져가려고 이동을 시키는데 필요한 일, 또는 배터리가 이제 일을 하겠죠. 근데 배터리가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냐? 왜냐면 시험 전화는 플러스니까 사실은 이제 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시험 전화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Q0 델타 V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 외력이 한 일이 Q0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Q만큼 이동시킨다면.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만 왜냐면 이제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전하를 뭉청 떼갖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플러스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이동하려고 전하가 빠져나온 그 순간 델타 V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델타 V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옮긴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때 조금만 옮길 때 한 이제 그러니까 외력이 한 일을 DW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이제 DU와 같겠죠. 그렇죠? DU와 같겠죠. 이게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위치 에너지. 자, 이거는 델타 V에다가 DQ를 곱한 건가 같죠. 그죠? 그러니까 전위차가 델타 V인데 DQ만큼 떼다 옮길 때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한 일이 이만큼이다. 자, 그러면 총 한 일은 뭐야, 그럼? 총 한 일은 적분하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 그러면은 좌변은 이제 W가 되고, 그다음에 델타 V는 뭐라 그랬어요? 델타 V는 C분의 Q라 그랬죠, 그죠? C분의 Q. 여기다가 DQ를 곱해줘. 그럼 여기서 상수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C를 바깥으로 내보내면은 Q를 DQ로 그러니까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 아주 쉽죠, 이 적분은. 2분의 1 Q 제곱인데 0부터 Q까지. 그러니까 0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옮기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이 옮기는 거죠. 그죠? DQ씩 이렇게 떼다 옮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2분의 1 Q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이거죠. 그죠? 이게 바로 배터리가 한 1이자 배터리가 2분의 1 Q 제곱만큼 일을 해서 축전기에 위치 에너지를 올리는데 기여를 한 거죠. 그 에너지가. 그죠? 그래서 축전기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C를 빼먹었다. 여기 밖으로 내보낸 C가 있었죠. 그래서 2C분의 Q제곱.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시험 문제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평행판 축전기가 있는데 한쪽 판이 Q로 대전되어 있고 전기 용량이 C인 경우 이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구하시오. 또는 축전기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등등. 그렇게 나오면은 답이 뭐예요? 2C분의 Q제곱이죠. 이게 답이죠. 그죠? 뭐 이걸 유도하시오. 이건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내지 않을 거예요. 자, 2C분의 Q제곱인데 이거를 이제 Q는 C 델타 V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죠? Q 대신에 C 델타 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Q 대신에 C 델타 V를 집어넣으면은 내부 에너지는 2C분의
Q 제곱인데 Q 대신에 C 델타 V는 C 제곱 델타 V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 2하고 요거 밑에 하고 지워지고 이거는 2분의 1 C 델타 V의 제곱 이렇게도 되고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그리고 축전기가 충전되면 축전기 내부에 전기장이 형성된다. 즉,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충전이 되면서 판 사이에 형성되는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해석이에요. 하나의 해석이에요. 이게 전기장이 무슨 배터리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이렇게 있어서 막 축전기 사이에 손을 넣으면 뜨끈뜨끈하다든가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이제 손을 넣으면 뜨끈뜨끈하다.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자, 그 다음에, 이, 바꿔서 써서 얻은 결과, 2분의 1 C 델타 V 제곱. 이거를 좀 변형시키면은, C 대신에, 이 C는 뭐예요? 그 평행판일 경우에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엡실론 제로 A 나누기 D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이걸로 바꿔 쓰고, 그 다음에 평행판 축전기 그 양쪽 판의 전위차는 뭐였어요? ED였죠. 그렇죠? ED. 그래서 이걸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 곱하기 D 이거 평행판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면적이 A이고 요 거리가 양쪽 거리가 이제 D인데 요 A 곱하기 D는 뭐예요? 그 평행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의 부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피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나머지 요 부피를 제외한 요 나머지를 에너지의 부피 밀도라고 이제 정의를 하면 그게 이제 에너지의 부피 밀도라고 정의하고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에너지 밀도라 그래요. 2분의 1 엡실론 제로 E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마치 정말 그 평행판 축전기 사이에 저장된 그 에너지가 E 제곱에 비례하니까 마치 전기장이 에너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죠? 전기장이 에너지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의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E 제곱이라고 써 있냐? 에너지하고 E 제곱하고 비례할 뿐이지 그 두 개가 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해석이에요. 자, 그래서 전기장 내 에너지 밀도는 전기장 크기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건 생략하겠어요. 이 20점구는 생략. 돼지꼬리가 이게 생략이란 뜻이죠. 그죠? 생략. 나는 생략하기 싫다. 나 이거 궁금하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보고 질문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전체 축전기 사이에 그 도체판, 그러니까 평행판 도체판의 경우 그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를 집어넣게 되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늘어나요. 신기하게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유리 또는 왁스 칠한 종이 등등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한다. 유전체를 축전기의 도체판 사이에 끼워 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 대문자 C가 증가한다. 이미 충전이 되어서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연결을 다 뗐어요. 배터리하고 연결을 다 떼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이 각각의 이제 왼쪽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럼 배터리를 빼면 어떻게 돼요? 도선도 다 뺐어. 그럼 이 마이너스가 원래 있던 자리인 플러스 오른쪽 판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딱 대전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유전체를 집어넣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분극이 생겨요. 분극. 유전체라는 거는 이제 원자 핵이 있으면 이제 전자가 그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어요. 주변을 돌고 있는데 돌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봐요. 이 그림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 이게 확대해서 이제 그려보면은 좀 많이 확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왼쪽이 원자 핵. 펜을 더 훨씬 가늘게 해야겠다. 지우고. 자, 좀 가늘어졌다. 자, 이렇게 보면은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오른쪽으로 도망가겠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왼쪽에는 이제 양성자가 남아 있으니까 원자에게 포함된 양성자가 남아 있으니까 왼쪽이 플러스. 그다음에 오른쪽이 마이너스니까 그 옆에 있던 원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마이너스를 피해서 전자가 도망가요. 그럼 또 여기 플러스만 남고 마이너스 도망가고 그 다음에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이게 4개지 사실은 끝도 없죠. 그죠? 뭐 몇 개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뭐 한 수억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천억 개가 될 수도 있고 많겠죠. 어쨌든 그죠? 아닌가? 수만 개인가?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네. 한 억 개 정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질러보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요 마이너스, 요 유전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게 합쳐져서 중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성.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뭐냐? 좌우 끝에만 남는다. 그래서 왼쪽에는 플러스, 오른쪽에는 마이너스가 남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유전체, 노란색 유전체가 없을 때 시험 전화를 놓으면 어떻게 됐어요? 시험 전화가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죠? 전기장도 이쪽 방향이고. 근데 이번에는 시험 전화를 놓으면 이 노란색만 보면은 시험 전화가 이제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체를 넣으면은
이만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장 이만큼이 없어져서 결과적으로 원래의 전기장보다 더 약해져요. 그래서 양단의 전위차 구하는 공식이 ED였죠. 그죠? 그러니까 D는 그대로인데 E가 작아지니까 델타 V도 작아져요. 델타 V가 작아지니까 만약에 12V짜리 이제 배터리로 이제 충전을 하면 이 양단의 전위차가 12V가 될 때까지 계속 충전을 하는데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12V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반토막으로 줄어 6V로 줄어. 그러면 그 2배만큼 충전을 해서 기어코는 12V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전체를 끼워 넣음으로 해서 전하를 2배로 충전시킬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즉 C가 유전체를 끼워 넣음으로 해서 2C가 되었다. 2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K는 1보다 큰 숫자예요. 유전상수라 그러고. 자, 그래서 유전체를 끼워 넣은 후에 델타 V는 유전체가 없을 경우에 델타 V 제로라고 씁시다. 델타 V 제로에 1보다 큰 수를 나누니까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K는 1보다 크며 유전상수라고 부른다.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부른다. 1보다 크다. 원래 크기로 돌리니까 보이지도 않네. 자, 그래서 C는 델타 V분의 Q인데, 뭐 유전체를 끼워 넣든지 말든지, 끼워 넣든지 말든지가 아니지. 원래 유전체를 끼워 넣기 전에 한쪽 판에 충전된 전하량이 이제 Q0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양쪽 도체판을 연결하는 것은 배터리가 아니고 전압계예요. 전압계는 저항이 아주 크기 때문에 양쪽 판에 이제 Q0로 대전이 되어 있는데 이 도선을 타고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이 저항이 작아야 되는데 이 전압계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마치 연결 안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 양단의 전위차만 측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전위차는 작아지고 양쪽에 그러니까 한쪽 판에 저장된 전하량은 같아요. 그래서 Q0고 끼워 넣기 전에도 Q0고 끼워 넣은 후에도 Q0고. 그래서 얼만큼 작아지는지 봅시다. 자, 그래서 전기 용량은 델타 V분의 Q0가 되고 델타 V가 이제 이만큼 작아졌죠. 델타 V0가 델타 V로 작아진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유전체를 끼워 넣은 후에요. 이게 C가 유전체라고 씁시다. 유전체를 끼워 넣은 후에 델타 V분의 Q인데 Q는 원래 Q0와 같고 델타 V는 원래 델타 V에다가 1보다 큰 값인 카파를 나눈 것만큼 더 작아졌다. 그래서 분모의 분모는 분자니까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쓰면 이게 원래의
유전체를 끼워 넣기 전에 바로 전기 용량이었어요. C0. 그래서 C0보다 카파만큼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0의 카파만큼 곱한 거 만큼 커졌다. 자, 유전체를 이제 어떤 유전체를 끼워넣느냐에 따라서 카파 값이 달라져서 이제 전기 용량이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 유전체 더 얘기를 이제 이어나가기 전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전압계 대신에 예를 들어서 12V짜리 배터리를 연결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이 유전체가 만약에 2라고 가정합시다. 유전 상수가 2라, 카파가 2라고 가정해요. 2면 이제 원래는 이제 12V였던 그 전위차가 6V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배터리가 12V이기 때문에 양쪽 판의 양쪽 도체판의 전위차가 다시 12V가 될 때까지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Q0가 아니고 Q0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 같은 용량의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유전체 만약에 유전상수 값이 2다. 2일 경우 2배만큼 충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구한 그 평행판 측정기의 용량을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그렇죠? D분의 엡실론 제로 A 이런 식으로 계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C는 D분의 엡실론 제로 A인데 이거는 이제 두 도체판 사이에 아무것도 없을 경우예요. 즉 C0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유전체까지 끼워 넣으면은 카파를 더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카파 곱하기 D분의 엡실론 제로 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극판 사이에 도체판 사이의 거리 D를 감소시키면 전기 용량이 증가되는데, 그러니까 D를 작게 하면 이제 전기 용량이 커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가까이 이렇게 두 도체판 사이를 너무나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반대판으로 넘어가요. 너무나 가까우면. 그래서 그 D는 최소값이 존재해요. 최소값. 어떤 한계치가 존재해요. 그래서 못 넘어가게, 근데 전자가 못 넘어가는 게 뭐죠? 못 지나가는 게 바로 유전체예요. 그래서 유전체를 끼워 넣으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는 거예요. 유전체 그 자체로 전기 용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그 D를 아주 작게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이처럼 얇은 유전체를 양쪽 도체판에 끼워 넣으면은 양쪽 도체판이 종이에 닿아도, 그러니까 즉 아주 가까워도 전자가 반대쪽 판으로 이제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하니까 D를 이제 마음껏 감소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를 지녀요. 그래서 공기 중으로 그 전자가 이렇게 뛸 때 스파크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스파크가 없이
이제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유전체를 끼워 넣었다 해도, 그 전기장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면, 즉, 양쪽에 이제 전위차가 너무너무나 커서 전기장이 세지면 그 유전체를 뚫고 전자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유전체가 망가졌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최대 전기장이라고 하고, 또는 그 다음에 유전체의 유전 강도라고 해요. 최대 전기장의 세기를 유전체의 유전 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체가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의 세기를 유전 강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물질마다 유전 상수가 존재하는데 공기의 경우 1보다 약간 크고, 그 다음에 유전 강도, 여기 보면 이제 10의 6승이죠. 300만 볼트. 유전 강도가 300만 볼트다. 유전 강도는 전기장의 세기이기 때문에 그 단위는 볼트 퍼 미터죠. 볼트 퍼 미터. 근데 여기 왜 이게 제곱인지 뭔지 이거 잘 보이질 않는데 확대하니까 1 같기도 하고 1이면 써줄 리가 없는데 어쨌든 유전상수를 중점으로 봅시다. 공기의 경우 1에 가깝고 그 다음에 종이의 경우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크다기보다는 효과가 나쁘지 않죠. 그죠? 3.7이면. 그 다음에 고무가 6.7. 이게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좋아요. 종이가 이제 아주 좋죠. 그죠? 종이.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 233짜리가 있어요. 티타늄산 스트론튬.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혹시 잘못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크죠. 그렇죠? 자, 실제 그 축전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평행판 사이에 종이를 넣고 돌돌돌돌 마른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도 커지고 아까 그 전기 용량이 공식이 뭐였지? 카파. K가 아니고 카파예요. K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근데 카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자, 카파 곱하기 그 다음에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다음 면적에 비례하고 이랬죠. 그래서 봐 여기 뭐가 더 있? 여기 바로 있네. 엡실론 제로가 하나 더 붙으면 엡실론 제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돌돌돌 말면 면적이 극대화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이 같이 얇은 걸 끼워 넣어서 돌돌돌 말아주니까 그 간격도 작아지고. 그래서 간격에 의한 보너스. 그 다음에 면적 증가에 대한 보너스. 그 다음에 유전 상수에 대한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아주 전기용량이 아주 커지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이에요. 예제 20.10을 보면은, 아까와 똑같은 경우에요. 평행판 축전기를 이제 전압 Q0로 이제 충전시킨 다음에,
양쪽에 이제 도선을 끊었어요. 그럼 이제 그 Q0는 도망 못 가고 이제 딱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전기장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전기장의 형태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저장돼 있죠, 그렇죠? 얼마큼 저장돼 있었냐면은 공식을 까먹었네. 그다음에 그걸 변형시키면은 2C분의 Q제곱이 되었고, 그죠? 그다음에 2가 들어가는 형태로는 2분의 1, 2분의 1이 아니고 뭐였더라? 금방 찾아볼게요. 2분의 1 여기다가 이제 부피를 나눈 값이 이제 에너지 밀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엡실론 제로 2제곱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써서 보면 이제 전기장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전하 Q0만큼 이제 충전돼 있다고. 충전돼 있으니까 EC0분의 Q0 제곱 이렇게. 근데 이거를 여기서 유전체를 딱 끼워놨어. 이게 유전체 끼워넣기 전이에요. 유전체를 끼워놓은 후에는 Q0는 그대로죠, 그렇죠? 왜냐면 양쪽 판에 있는 그 전하들이 뭐 어떻게 더해질 수도 없고 그대로죠. Q0는 그대로인데 전기 용량이 증가하죠, 그죠? C0에서 C로 증가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C는 카파 C0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EC0분의 Q0 제곱은 원래 그 유전체 집어넣기 전에 저장된 에너지죠. 그래서 카파분의 U0. 그래서 유전체를 집어넣으면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에너지가 줄어들었다. 근데 자연현상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자연이 흘러가냐면은 그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으로 시스템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반 돌멩이가 이제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시스템이 어떤 시간에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정지 상태예요. 이 시스템이. 그러면 이제 시스템을 플레이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은, 그러니까 우주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유전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살짝 이렇게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 자,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이게 들어가면 위치 에너지가 더 작아진다 그러죠. 확대 좀 합시다. 들어가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들어가면. 왜냐면 원래 위치 에너지에다가 1보다 큰 값을 나누니까 이게 줄어들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근처에 이렇게 살짝 넣어주기만 해도 유전체가 빨려 들어가요. 왜냐면 힘이 그쪽 방향으로 가해지니까. 신기하죠? 아주. 자, 이것으로써 20장을 마치겠어요. 수고하셨어요.